70세의 김 씨는 어제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불안정하고 면역력도 떨어졌다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김 씨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합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외로우십니까? 가족이나 친구를 자주 만나십니까?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건강이 무슨 상관일까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 비만큼 해롭습니다.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세의 박 씨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동호회 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만 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혼자 집에만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침묵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자주 아프고 기운이 없고 잠도 안 옵니다. 박 씨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나의 탓이겠지. 하지만 진짜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68세의 이 씨는 건강합니다. 배우자도 없고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십니다. 하루가 바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교류합니다. 이 씨의 건강검진 결과는 또래보다 훨씬 좋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것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몸속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은 심장병, 당뇨, 암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고 자주 깹니다. 그러면 피로가 쌓이고 건강이 악화됩니다. 60세의 최 씨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에 깨서 뒤척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병이 생겼습니다.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왔고 관절도 아팠습니다. 최 씨는 병원을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사람을 만나십니까? 최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삽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최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병을 만든다니. 하지만 의사는 진지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다고. 외로운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다고. 흡연보다, 비만보다,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하다고. 외로움이 스트레스보다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일시적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됩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만성적입니다. 계속됩니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쌓입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 해롭습니다.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면역체계는 무너지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65세의 한 씨는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을 했고 빚도 많았고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스는 해소됐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보다 외로움이 무섭다고. 스트레스는 나눌 수 있지만 외로움은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외로움은 치매의 위험도 높입니다.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뇌가 퇴화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만 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듯이 굳어집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대화하고 웃고 생각하면서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70세의 윤 씨는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친구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이상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날짜를 헷갈리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윤 씨는 걱정됐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원인일 수 있다고, 사람과 교류하고 활동하고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윤 씨는 친구를 복지관에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친구가 좋아졌습니다.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외로움이 만든 우울증입니다. 68세의 정 씨는 작년에 우울증으로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 놀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복됐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약보다 낫다고.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째,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종교시설 어디든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70세의 송 씨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갑니다. 탁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과 차도 마십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저녁에는 전화로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송 씨는 바쁩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바쁘게 사니까 외로울 틈이 없다고. 넷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말할 사람이 생기고 돌볼 대상이 생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산책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움은 자극입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65세의 안 씨는 작년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강의가 있었습니다. 안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배우니까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SNS로 친구들과 소통합니다. 외로움이 줄었습니다. 안 씨는 말합니다. 배움이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준다고. 외로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말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70세의 최 씨는 최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상담이라니. 하지만 받아보니 도움이 됐습니다. 상담사가 자신을 이해해줬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활동도 하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인생을 되찾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의 싸움은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외로움이 이기면 병들고 우울해지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삽니다. 68세 이 씨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선택이라고.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혼자 있어도 사람들과 연결돼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반대로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외롭다고, 중요한 것은 연결이라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외로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